자, 이제 80페이지 우리 비열과 열팽창을 볼 건데요. 뭐 시간상 비열 정도까지만, 요 페이지 80페이지 정도까지만 보고 마칠 것 같아요. 자, 비열이를 한번 처음 들어볼 텐데요. 일단 비열을 하기 전에 열량이라고 한번 볼게요. 우리 열을 우리가 양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열의 양, 그래서 열양이 되겠고요. 온도가 다른 물질 사이에 이동한 열의 양 돼 있는데 온도 차가 있어요. 고온에서 저온으로 온도 차가 있을 때 그 온도 차의 만큼 열이 이동을 하겠죠. 열이 많았던 게 적은 쪽으로 이동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양적인 개념은 열량이라고 하고요. 우리 단위가 이제 칼로리라고 하는데 이 칼로리라는 건 어디서 들어보냐면 우리가 뭐 운동 같은 거 엄마 아빠들이 운동하고 몇 칼로리가 빠졌다 뭐 이런 말 얘기하잖아요. 거기서 아니면은 우리가 먹는 거 음식 뒤쪽에 보면요 이 음식은 몇 칼로리 몇 킬로칼로리가 들어있다라는 식으로 열량이 표현돼 있어요. 그게 이제 에너지의 단위거든요. 그래서 단위가 칼로리 혹은 킬로칼로리다 이 정도만 그냥 기억하시고요. 당연히 뭐 잘 알겠지만 킬로라는 건 천이잖아, 그지? 그래서 1000칼로리 1킬로 칼로리 이 정도만 그냥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열량의 단위는 칼로리고 혹은 킬로칼로리다. 밑에 1킬로칼로리 보시면요 물 1kg의 온도를 1도씨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이다. 그래서 거기다 하는 밑줄을 쳐놓고요. 이런 개념이구나. 그러면 1킬로칼로리가 1kg의 온도를 1도씨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이야. 그러면 1칼로리는 물 얼마의 온도를 1도씨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일까요? 그렇지, 그람이에요, 그람. 그래서 적어놔도 좋고 혹시나 기억할 수 있으면 잘 참고하세요. 1킬로칼로리는 물 1kg의 온도를 1도씨, 1칼로리는 물 1g의 온도를 1도씨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단위 정도 기억하시고요. 밑에 한번 보시면요. 질량이 같은 물질에 질량이 지금 물 1kg로 같아. 근데 한쪽에는 에너지를 열을 1킬로칼로리만 가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가스레인지나 전기레인지를 인덕션을 제일 1단만 켰어. 그죠? 그런 상태예요. 오른쪽에는 가스불이나 뭐 인덕션이나 전기레인지를 2단까지 켰어. 불을 2개 킨 거야. 그럼 당연히 불을 2개 킨 게 더 세겠죠. 그래서 둘 다 1kg인데 하나는 1kcal, 하나는 2kcal. 2배 열 에너지로 가열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오른쪽에 2도씨, 왼쪽은 1도씨, 오른쪽은 2도씨가 올랐어요. 그래서 물질에 가한 열량이 클수록 온도 변화가 크다. 뭐 여러분들은 뭐 라면이나 뭘 끓여봤을 때 잘 기억하잖아요. 1단으로 끓인 것보다는 2단, 3단으로 끓이는 게 더 빨리 끓잖아요. 그죠? 그리고 더 많이 온도가 올라가고. 그래서 열량과 온도 변화는 비례한다라는 게 거고요. 두 번째는 질량이 다른 물질에 같은 열량을 가졌어요. 하나는 이제 1kg고요. 두 번째는 이제 물이 2kg야. 그러니까 냄비에 라면을 2개 끓인 상황이에요. 첫 번째는 냄비에 라면을 하나 끓여. 두 번째는 라면을 2개 끓여. 근데 똑같은 불로 끓여. 그러면은 어디가 빨리 끓게? 당연히 라면 1개 끓일 때가 빨리 끓는 거죠. 네. 그래서 반비례한다는 거죠. 질량과 온도 변화는 반비례한다. 질량이 많을수록 끓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온도 변화는 작다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온도 변화는 열량에는 비례하고요. 질량에는 반비례한다라는 거를 이제 정리할 수 있겠죠. 이제 밑에 비열돼 있는데요. 간단하게 한번 읽고 제가 정리를 할게요. 어떤 물질 1kg의 온도를 1도씨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이야. 거기다가 1kg와 1도씨에다가 동그라미 쳐놓고요. 지금 열량하고 비열을 비교했을 때 열량은요. 어떤 물질에 상관없이 그냥 어떤 뭐 물이든 기름이든 상관없이 그냥 그 순간에서 1kg을 1도씨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 그 자체를 그냥 열량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비열이란 건요. 물질마다 되는 개념이라서 물을 1kg를 1도씨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과 기름을 1kg을 1도씨 높이는 열량과 예를 들면 모래 1kg의 온도를 1도씨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은 다 다를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물질마다 비교한 열량값을 비열이라고 해요. 그래서 비자가 비교하다 할 때 비자예요. 그래서 물질마다 비교한 열량값. 알겠죠? 그래서 이 열량값이랑 비열량은 정해져 있어요. 우리 물을 1로 정의하고요. 나머지 것들을 이제 상대적으로 정리한 값이에요. 그래서 비열에다가 별표 쳐놓고요.
비열이라는 거는 아까 방금 말씀드렸지만 물질마다 다른 고유한 특성이기 때문에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특성이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물은 항상 1이에요. 그리고 기름은 항상 0.5 정도 돼요. 그리고 모래는 항상 0.2 정도 돼요. 그래서 비열만 보고도 이게 물인지 이게 기름인지 모래인지를 알 수 있고요. 오른쪽 제일 위에 보면요, 여러 가지 물질이 비열돼 있잖아요. 철 같은 걸 보면요, 비열이 0.1, 그다음 모래가 0.29돼 1구돼 있죠. 그럼 0.2 정도 돼요. 그래서 밑줄 해 놓으세요. 모래 0.2, 그 다음에 알루미늄 0.21 정도 되고요. 콩기름 있죠. 기름이 한 0.47 되죠. 기름마다 종류가 다른데 보통 평균 한 0.5 정도 돼요. 기름에다가 밑줄 해 놓으세요. 그리고 에탄올 0.57, 물은 1.0이잖아요. 물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비열이 크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물이 비열이 크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성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비열의 특징에서 가운데 아래쪽에 있거든요. 그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따가 할 거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물, 기름, 모래 정도는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은 1일. 물은 항상 1로 기준을 잡은 거예요. 물을. 왜냐면 우리 주변에 물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기름은 절반 정도다. 알겠지? 그러면 이 말이 뭘까요? 물은 1이고 기름은 0.5야. 물이 빨리 끓을까? 기름이 빨리 끓을까? 응? 응? 비열에 대한 개념을 생각해 보세요. 1kg의 온도를 1도씩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이야. 그러면은 기름이 반밖에 안 된다는, 열량이 반밖에 안 된다는 소리는 똑같은 시간 동안 기름이 빨리 끓는다는 소리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튀김 같은 거 할 때 물이 아니라 기름에다 튀기는 이유가 빨리 뭔가를 높은 온도에서 튀기는 거, 그게 기름이에요. 물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자, 이제 그 정도 이제 비열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봤고요. 비열에 대해서 제가 필기를 할 테니까 필요한 부분 한번 써보세요. 앞쪽에 이제 열량과 질량에 대한 이제 비교를 해봤지만요. 이제 비열과 그럼 질량에 따른 온도 변화도 한번 볼게요. 비열이 크다는 건요, 1도씨 높인데 필요한 열량이 그만큼 크다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온도 변화는 작겠죠. 다른 거에 비해서. 비열이 큰 물질. 비열이 크다는 거는 근데 기본적으로 그냥 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열이 큰 물질은 물밖에 없어요. 거의.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지구의 대부분은 바다 형태로 물이 덮고 있죠, 그죠? 지구의 한 70% 정도가 바다고요, 표면이. 그리고 바다는 물이잖아. 그래서 물이 지구를 전체적으로 덮고 있기 때문에 지구가 태양 때문에 갑자기 뜨거워지거나 하지 않고 적당하게 그냥 데워진 상태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따뜻하게 연중 온도가 일정한 이유가 되겠고요. 그래서 다른 행성에 비해서 지구가 온도가 그나마 10도에서 20도 사이가 평균 기온이잖아요. 인간이나 동물들이 살기 좋은 온도를 유지하는 이유가 물 때문입니다. 왜? 물을 데우는 데는 열이 그만큼 많이 필요하니까 얘가 열을 머금고 있는 거죠. 데워지지 않고, 뜨거워지지 않고. 그래서 온도를 상대적으로 낮춰서 온도가 평균 15도 정도로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물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라면 한 개 끓일 때보다는 라면 두 개 끓일 때가 온도 변화가 당연히 적겠죠. 그래서 질량이 클수록 온도 변화가
비열도 온도 변화에 반비례한다. 질량도 온도 변화에 반비례한다. 라고 잘 기억해 주시고요. 얘가 이제 아직은 뭐 그래프를 보는 게 익숙치는 않겠지만요. 중학 수학을 하는 친구들이 많겠죠? 방금 했던 거 이제 표로 정리한 거고요. 그래프로 정리한 거고, 별이 작을수록 당연히 온도 변화 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온도 변화 큰 거죠. 시간당 온도 변화 큰 거. 그 다음에 B 같은 거 온도 변화 작고, 질량도 온도 변화에 반비례한다 그랬잖아요. 질량이 클수록 온도 변화 작다 그랬으니까 단위 시간당 온도 변화가 작고 크다. 그렇죠? 그래서 그래프만 보고도 여러분들은 아 이게 질량이 큰 애구나 작은 애구나, 얘가 질량의 비열이 크구나 작은 애들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학기 때 가면요, 물질의 특성이라는 단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밀도라든지 끓는 점이라든지 녹는 점이라든지 등등을 하면서 배울 텐데, 그 물질의 특성 중에 하나가 비열이 돼요. 왜냐? 물질마다 다르기 때문에. 아까 설명드렸지만 뭐 물 고유한 비열 값이 있고요, 모래 0.5라는 고유한 비열 값이 있고요, 모래 0.2, 그 다음에 기름 0.5라는 고유한 기름 고유한 값, 그다음에 모래 0.2라는 비열 값이 정해져 있어요. 그죠? 그래서 구분할 수 있는 특성이 된다. 이걸 물질의 특성이라고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물질마다 고유한 값을 가진다는 거고요. 그래서 얘가 라면 같은 거 빨리 뭔가를 끓여야 될 때는, 아니면 뭐 튀김을 해야 될 때, 이럴 때는 비열이 작은 걸 써야 돼요. 작아서 온도 변화가 커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집에서는 양은 냄비 잘 쓰진 않지만, 여러분들 뭐 분식집 같은 데 가면 그 노란색 양은 냄비 혹시 아시나요? 노란색으로 된 거? 약간 누리끼리 한 색으로 된 거? 찌그러진 거. 그래, 그거. 뭐 분식집에 떡볶이라든지 뭐 라면 같은 거 끓일 때 보통 하는 찌그러진 약간 양은 냄비 누렇게 생긴 거 있죠? 양은 냄비라고 하는데, 아니면은 뭐 쇠로 된 냄비를 사용하겠죠. 근데 여러분이 뚝배기 알죠? 삼계탕이라든지 무슨 탕 같은 거 먹을 때 뚝배기에다가 먹잖아요, 그지? 뚝배기 시커멓게 생긴 무거운 그릇 있죠. 아니면 여러분들 뭐 돌솥, 뭐 비빔밥 이런 거 혹시 알아요?
엄마 아빠가 먹을 거 아니야, 그지? 비빔밥 먹을 때 이제 뜨겁게 데워서 나오는 거 있죠? 그런 거. 벌써 좀 무거운 그릇 있죠? 어른들이 이런 걸 되게 좋아하잖아. 따뜻함 유지되는 거, 그죠? 여러분들은 아직 좋아할 나이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것도 이제 비열을 활용한 예가 된다, 우리 주변에서. 하나만 더 쓰면요, 마지막이에요. 뭐 고체보다는 일반적으로 비열이 액체 쪽이 크기 때문에 고체가 빨리 가열되고 액체가 조금 더 덜 가열된다, 천천히 가열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얘는 기본적으로 우리 물과 모래를 생각하시면 돼요. 모래를 데우는 거랑 물을 데우는 거랑 어디가 빨리 뜨거워지겠니? 모래예요. 네, 그건 어디서 알 수 있냐? 우리 해수욕장 가면요, 한여름에 해수욕장 놀러 가잖아, 그치? 바닷가 놀러 가잖아. 바닷물이 뜨겁니? 모래가 뜨겁니? 모래는 너무 뜨거워서 막 익을 것 같잖아요, 그치? 근데 물에 들어가면 그냥 따뜻하잖아요, 그죠? 그게 똑같은 열 에너지를 받는데 태양 에너지를 받잖아. 근데 모래는 정말로 뜨거워. 막 한 수십 도가 될 만큼 뜨겁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발이 될 만큼 뜨거워. 근데 물은 들어가면 뭐 차갑거나, 그 더운 여름에도 차갑거나 그냥 미지근하잖아, 그치? 그래서 그거를 잘 알려주셨어. 그게 이제 우리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헬풍이 부는 원리거든요. 자, 다시 이제 책으로 돌아와가지고요. 쓰는 친구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책을 보면서 지금 정리할게요. 비열, 어떤 물질 1kg의 온도를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이고요. 단위에다가 한번 기록을 하시는데 1kg의 온도를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이니까 1kg에 분을 쓰는 거죠. 단위니까 킬로그램, 이게 질량이고요. 그 다음에 도씨, 1kg의 물질을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 그러니까 킬로 칼로리, 이렇게 쓰는 거예요. 킬로 칼로리 읽을 때는요, 이 나누기를 우리는 퍼라고 읽거든요. 킬로 칼로리 퍼 킬로그램 도씨, 이렇게 읽어요. 아직 익숙치 않겠지만 이게 굳이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분수 형태예요. 여러분들 익숙한 분수 형태예요. 그래서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 그리고 킬로칼로리는 열량이라고 했죠. 이거를 대입해서 하면 이렇게 단위가 나온다는 소리예요. 알겠죠? 이게 비열이고요. 그래서 비열은 우리가 이제 책에 정리된 것처럼 하면 1kg의 온도를 1도씨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이에요. 어떤 물질을. 알겠지? 이거를 단위로 정리하면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도씨라고 읽는다고 하고, 어쨌건 이게 식이 되겠죠. 지금 식이 완성된 거야. 그래서 밑에 보면요, 2번에 비열은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 분의 공급한 열량이 된다. 이게 식이야. 알겠죠? 요거를 당연히 고등학교 때는 외워서 문제를 풀게 돼요. 뭐 대입하고 뭐 여러 가지 풀게 돼 있지만, 우리는 뭐 계산하는 것보다는 비열은 열량에 비례한다. 비열은 질량에 반비례한다. 비열은 온도 변화에 반비례한다. 이 개념을 이해하시라고. 알겠죠? 뭐가 비례하고 뭐가 반비례하는지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질량이 많으면은 비열이 크다는 거는 질량에 반비례하는 거고, 비열이 크다는 거는 온도 변화에 반비례하고, 비열이 크다는 거는 열량에 비례한다. 알겠지? 예를 들면 물이 비열이 크다고 그랬잖아요. 물을 한 번 데우는데 모래보다 열량이 크다고요. 방금 했던 말이죠. 반복되잖아요. 그죠? 오케이? 그래서 요거 잘 기억하시고요. 오른쪽에 보면요, 뭐 Q equal CMT라고 해가지고 이제 공식으로도 있는데요. 여기 열량이 영어로는 Q예요. 그리고 비열은 이제 우리가 기호로 C를 쓰고요. 질량은 보통 M을 쓰거든요. 그리고 온도는 temperature에서 T. 그래서 요거를 정리하면 C equal, 요거 외우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옆에 있으니까. 온도 변화는 볼트 이렇게 쓰고, 네, Q는 열량 Q는 CMT잖아요. 이게 지금 책에 나와 있는 그 꼴인 거예요. 뭐 Q equal CMT 돼 있는데 이게 뭐지라고 싶겠지만 각각의 그냥 기호를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걸 외워서 풀어야 돼. 하지만 그냥 우리는 오늘은
열량과 비열의 관계만 정도만 아세요. 알겠죠? 비라는 관계인지 반비라는 관계인지. 밑에 3번 보시면요. 비열의 특징인데 이게 이제 중요하니까 우리는 공식을 외우는 것보다 여기서는 이 개념을 외우는 게 중요해요. 비열의 특징에 대해서. 거기다가 뭐 묶어서 좀 뭐 별표를 쳐놓거나 좀 뭐 이렇게 묶는 표시 있죠.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해서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오늘은 비열의 특징이 되어 있고요. 비열은 물질마다 다르다 아까 말씀드렸죠. 물질을 구별하는 특성, 고유한 특성이 된다고 했죠. 거기다 밑줄에 놓고 물질을 구별하는 특성. 그래서 밑에 보시면 여러 가지 물질의 비열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은 비열이 1이고 기준을 물로 잡았기 때문에 1인 거예요. 그리고 콩기름은 물에 비해서 반밖에 안 돼. 그러니까 더 빨리 끓는 거야. 그지? 그런데 알루미늄, 철처럼 금속 같은 경우는 더 많이 빨리 끓는다는 게 빨리 가열될 수 있대요. 그래서 철 같은 것들을 손으로 잡으면 큰일 나는 이유가 빨리 가열되니까 뜨거워지잖아. 그런 이유가 비열이 작기 때문이다. 이게 오른쪽에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 물이 콩기름이 알루미늄보다 철보다 비열이 크다 돼 있고 같은 질량의 물질을 비열이 크다는 건요. 같은 질량의 물질을 같은 온도만큼 높일 때 물, 콩기름, 알루미늄, 철 순으로 필요한 열량이 크다. 요 말이죠. 그러니까 비열이 클수록 열량이 크다. 요거를 지금 문장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비율이 클수록 필요한 열량이 많다. 그 밑에는 같은 질량의 물질에 같은 열량을 가하면 철, 알루미늄, 콩기름, 물 순으로 온도 변화가 크다. 온도 변화는 비열의 반비례한다는 게 지금 이렇게 문장으로 표현된 거예요. 비열이 클수록 온도 변화가 작다. 알겠죠? 그래서 요 식을 외운다기보다는 요 개념을 꼭 기억하세요. 열량에 비례한다. 온도 변화에 반비례한다. 알겠죠? 밑에 보시면요. 자, 비열이 클수록 온도를 높이는데 많은 열량이 필요하므로 비열과 열량은 비례하잖아. 그지? 그래서 온도가 잘 변하지 않는다. 여기다 밑줄에 놓고요. 이래서 물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이 나오는 거예요. 비열이 클수록 온도를 높이는데 많은 열량이 필요하면 온도가 잘 변하지 않는다. 우린 말했지만 다른 물질들에서 비해서 물이 상대적으로 몇 배나 비열이 커요. 그래서 물 같은 경우는 한 번 가열하는데 많은 열량이 필요하다고. 그지? 그래서 가지는 물의 특성. 예를 볼게요. 사람의 몸에 있는 물은 비열이 커서 사람의 몸의 70%가 물이에요. 뭐 대부분은 고체일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세포 단위마다 다 물로 돼 있어. 우리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물이 아니라 모래 같은 걸로 돼 있다고 쳐봐요. 태양에 의해서 쉽게 뜨거워지겠지. 그치? 근데 우리는 몸이 물로 돼 있기 때문에 37.2도씨를 항상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이유가 몸의 대부분이 물이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낮에는 모래가 바닷물보다 뜨겁지만 밤에는 모래가 바닷물보다 차갑다 인데요. 이게 해류풍의 원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요. 해류풍을 볼게요. 살짝 한번 읽고 계시면 제가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요 내용은 3학년 때 날씨라든지 뭐 이렇게 바람과 관련해서 단원이 또 따로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뭐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아시면 되는데 어차피 나와 있잖아요. 그지? 그리고 3학년 때 어차피 배우는 거라서 요 정도 그냥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비열 때문이다 라는 거 참고하시는데 해류풍을 보시면요. 다 바다를 놀러 가봤을 거니까 여기가 육지야. 그러니까 모래예요. 그리고 여기는 바다야. 물이에요. 여기 낮이에요. 해가 떠 있어. 자, 어디가 뜨거워진다고? 육지가 바다보다 상대적으로 더 뜨겁다 그랬지.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가열을 해. 이제 가열이 돼. 그러면은 아까 전에 우리 앞에서 전도 대류 복사해서 대류를 생각해 보시면 뜨거워진 공기는 어떻게 된다? 위로 상승한다. 그치? 상승해. 상대적으로 여기는 뜨겁고 여기는 상대적으로 차가운 거지.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하강을 해. 그리고 그런 이유도 있고 여기가 지금 공기가 올라갔으니까 여기가 지금 공기가 비어있지. 그러니까 이쪽에 있던 공기가 이렇게 쑥 밀려오겠죠. 그런 이유도 있어요. 어쨌건 그러면 얘는 지금 공기가 올라갔고 얘는 공기가 내려왔어. 그럼 공기가 이렇게 순환을 하겠죠. 그죠? 여기는 공기가 많아졌고 여기는 공기가 적어졌잖아. 그리고 여기는 공기가 많아졌고 여기는 공기가 적어졌잖아. 이렇게 순환하겠죠. 지금 화살표의 방향이 어떻게 돼 있죠?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바람이 이렇게 불지. 그래서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분다 해서 해풍이라고 그래요. 해풍. 그래서 낮에는 해풍이 불어요. 바다 쪽에서 바람이 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바닷가 놀러 가면요, 뭐 어디 제주도든 강원도든 놀러 가면 바다 쪽에서 낮에 이렇게 바람이 시원하게 불잖아, 그치? 그 이유가 낮에 해풍이 불기 때문이고요. 밤에는 똑같아. 육지가 있고 바다가 있어요. 근데 뭐 밤에 해수욕장에 들어가 본 친구는 아직은 없겠지, 어리니까. 근데 어른이 돼서 들어가 보면요, 바다는 좀 따뜻해. 근데 육지는 차가워. 여름인데도 금방 식고 또 얘는 뜨끈뜨끈하거든요. 그래서 얘가 상대적으로 고온이야. 그러면 여기가 좀 뜨겁겠죠. 그러니까 뜨겁다는 게 막 끓는 정도 뜨겁다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얘는 여기는 상대적으로 찼고 여기는 상대적으로 뜨거워. 그럼 어떻게 돼? 얘가 올라가고 얘가 이렇게 내려와. 이렇게 순환하겠죠. 그래서 밤에는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이렇게 바람이 나가. 이거를 우리가 육풍이라고 그래요. 바다에서 육지에서 부는 바람. 그래서 밤에는 육풍이 불어요. 합쳐서 해풍, 육풍을 합쳐서 해륙풍이라고 하고, 네, 그래서 낮에는 해풍, 밤에는 육풍이 부는 원리가 비열 때문이다.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확장을 시켜. 계절로 확장을 시킬게요. 여름은 무슨 계절이겠니? 아니, 낮은 무슨 계절이겠니? 여름이 되겠죠? 밤은 무슨 계절이겠니 그럼? 그렇죠? 똑같은 개념이고요. 여기 이렇게 한반도가 있어. 이렇게 있고, 그래서 있고 여기가 여름이에요. 여긴 바다야. 여긴 육지 대륙이야. 여긴 육지야. 대륙이고 여긴 바다예요. 지금 이상하다. 여름에는 대륙이 뜨거울까 바다가 뜨거울까? 대륙이 뜨거운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여기 이쪽에서 대륙에서 공기가 상승해. 이쪽에는 공기가 하강해. 그럼 어떻게 되겠니? 이렇게 순환을 하겠지. 그래서 여름에는 바다 쪽에서 이렇게 태평양 쪽에서 바람이 이렇게 불어와. 방향이 어디니? 여기가. 이쪽 방향이 어디야? 동서남북에서. 동남쪽이지. 그래서 보통 우리 동남쪽이라 안 하고 남동이라고 하거든요. 북남이 우선이야. 남동풍이 불어요. 남동 계절풍이 불고요. 겨울에는 육지가 차갑고, 겨울에는 대륙 쪽이 중국이 되게 추겁잖아. 되게 춥고요. 상대적으로 바다 쪽은 따뜻해. 그래서 공기가 이렇게 상승을 하고 이렇게 순환해. 그래서 겨울에는 중국 쪽에서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는 거야. 그래서 방향이 북서쪽이잖아요. 그래서 겨울에는 북서 계절풍, 북서풍이 이렇게 분다고 해요. 이게 이제 계절풍이야. 그죠? 개념 똑같지? 그죠? 그래서 미리 조금 제가 땡겨서 하긴 했지만 3학년 때 이 내용을 배워요. 날씨와 관련해서. 자, 그래서 비열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낮에는 해륙풍, 그리고 계절에는 남동 계절풍, 북서 계절풍. 기억할 수 있겠죠?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이 개념을 이해하시면, 비열에 대한 개념만 기억하면, 그지? 모래와 물의 비열 차이만 생각하면 당장 그릴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도. 맞죠?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되고, 수행 때도 나중에 이거 설명하는 게 나올 거야, 비열에 대해서. 미리 공부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의 비열이 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정리해봤고요. 3번 이제 비열의 활용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보시면요. 열이 이동할 때 온도 변화가 작아야 하는 경우는 비열이 큰 물질을 활용하고, 온도가 빠르게 변해야 하는 경우는 비열이 작은 물질을 활용한다 되는데, 무슨 말일까? 하지만 밑에 보면요, 얘를 보면 알 수 있어. 비열이 큰 물질을 활용하네. 그러니까 비열이 커서 온기가 오래 가야 되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찜질팩, 온수팩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따뜻한 물 넣고 이렇게 배고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거 있죠. 네, 그거 찜질팩. 그럼 따뜻한 물이 오래 가는 걸 유지하는 거고요. 그다음 자동차 냉각수는 잘 모르겠지만, 자동차 앞에 보면요, 냉각수라고 해서 물을 항상 부어놔야 돼요. 왜냐면 그 겨울에 엔진 같은 거 얼지 않도록 물이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물이 이제 잘 안 어니까 상대적으로. 그래서 냉각수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냉각수를 넣어서 자동차 엔진이 뜨거워지는 것을 이제 막고 겨울에 어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찜질팩. 비열이 작은 물질을 활용한 거는 난방용 온수관대인데요. 온수관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 아파트나 뭐 집 같은 데 보면요, 온수관들이 전부 쇠로 돼 있잖아. 그지? 따뜻한 물이 빠르게 이제 지나가야 되기 때문이고요. 보일러도 뜯어보면요, 전부 이런 식으로 해서 금속 물질로 이렇게 이제 금속관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앞에서 했지만 이제 프라이팬이라든지 요리 냄비 같은 것들 빨리 데워야 되기 때문에 금속으로 돼 있지, 그지? 스탱이라든지 스테인리스라든지 뭐 철 성분으로 돼 있지, 뭐 알루미늄 이런 것들, 알루미늄 냄비, 뭐 세로딘 냄비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비열이 작은 물질을 활용한 예다가 되겠고요. 오른쪽에 우리 1, 2, 3, 4, 5, 6만 풀고 오늘 마칠게요. 풀어볼게요. 자, 1번 물질의 질량이 같을 때 물질에 가한 열량이 클수록 온도 변화가 크다 되어 있는데요. 질량이 같을 때 열량이 클수록 당연히 온도 변화가 크겠죠. 그래서 2번 어떤 물질에 같은 열량을 가할 때 열량을 같이 가했어요. 근데 질량이 클수록 온도 변화가 작겠죠. X. 어떤 물질의 온도를 1도씨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을 비열이라고 한다. 여기서 빠진 게 1kg가 되겠죠. 1kg을 1도씨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이 되겠지. 그래서 X. 그래서 이런 거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정확히 잘 기억해보세요. 비열의 단위는 아까도 말했지만 질량 분는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분의 열량이었잖아요, 그지? 그래서 질량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4번 비열이 작은 물질일수록 같은 열량을 갈 때 온도 변화가 크죠. 비열이 작을수록 빨리 끓는 거니까 온도 변화가 크다. 그래서 5가 막 되겠고요. 2번 가나중 같은 세기의 불꽃으로 같은 시간 동안 가열할 때 온도 변화가 큰 거. 질량이 작은 거게 되겠지. 빨리 끓는 거. 그래서 가가 되겠고요. 가나중 물의 온도가 각각 10도씩 높아지는 동안 가한 열량이 큰 것을 고르시오 돼 있고요. 10도씩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이 큰 거는 나가 되겠죠. 그죠? 더 많은 열량을 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2번에 2는 나. 3번 질량이 4kg인 식용유의 온도를 10도씩 높이는데 16kcal 열량이 필요하다고 할 때 식용유의 비율은 몇 kcal가 되는데요. 이거 그냥 아까 전에 말했지만 C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 분의 열량에다가 대입하라는 소리잖아요. 이거 대입하면요 0.4 정도 나와요. 4 곱하기 10분의 40분의 16이니까 0.4 정도 된다. 4번 질량이 4kg인 물의 온도를 10도씩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 이제 Q를 구하라는 거고 물의 비열은 1이다 주어져 있잖아요. Q 이퀄 CMT니까 1 곱하기 4 곱하기 10 하면 되겠죠. 그래서 40kcal. 5번 강물질 100g에 100kcal의 열량을 가했을 때 온도 변화가 가장 큰 물질이 되어 있는데요. 비열이 가장 작은 걸 찾으시면 되고 철이 되겠죠. 6번 물은 다른 물질에 비해서 비열이 매우 크죠. 다양한 현상이 나타나고요. 해안가에서 낮에는 모래가 바닷물보다 뜨겁지만 밤에는 모래가 바닷물보다 차갑다.
자동차 냉각수는 자동차 엔진이 뜨거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 비열이 큰 물을 사용하는 거죠. 프라이팬은 비열이 작은 물질을 활용해서 빠르게 뜨거워지면서 음식을 익힌다. 되겠죠? 고생하셨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우리 짧게 시험 좀 보고 하겠습니다.